구독과 좋아요는 보다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최근 중국은 자국의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하나로 약 34조 원 규모에 달하는 두 번째 반도체 산업 투자 펀드를 조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첫 번째 펀드 금액인 23조 원에 비해서 약 11조 원이나 늘어난 엄청난 규모입니다. 미국은 이미 2014년 중국의 1기 펀드의 자금 출처가 중국 정부 및 공공기관이 대부분이기에 중국 기업들에게 불공정한 우위를 제공하는 중국판 국가자본주의라며 전면적으로 비판했었습니다. 하지만 2기 반도체 펀드 역시 중국 연초총공사, 중국개발은행 등 중앙과 지방을 가리지 않고 정부의 지원을 받는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기에 이제 이 펀드의 존재는 미중 무역 협상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강력한 견제에도 멈추지 않고 있는 중국의 반도체 굴기는 미국의 기술로부터 독립하고 글로벌 테크놀로지 산업의 리더가 되겠다는 중국의 야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의 도화선이 된 것이 바로 중국의 보조금 지급, 지식재산권 침해, 기술 강제 이전 요구 등 중국 국가 주도의 잘못된 산업 정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그것을 수정하기는커녕 오히려 국가 자본주의 체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즉 미중 무역 협상을 대하는 중국은 진실한 합의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버티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해 4월 중국 국유 반도체 기업 칭화 유니의 계열사를 방문한 시진핑 국가주석의 발언을 보면 중국의 반도체 굴기에 대한 욕망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습니다. 반도체는 사람의 심장과 같으며 심장이 강하지 않으면 덩치가 아무리 커도 강하다고 할 수 없다. 반도체 기술에서 중대 돌파구를 마련하여 세계 메모리 반도체 기술의 높은 봉우리에 올라야 한다. 중국 최초로 낸드 플래시 양산에 성공한 공장에서 이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은 바로 전 세계를 향한 반도체 굴기의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2017년 중국의 반도체 수입액은 2,601억 달러이며 전 세계 수요의 30%를 넘었습니다. 2018년에는 더욱 증가한 3,121억 달러의 반도체를 수입했는데 같은 기간 중국의 원유 수입액은 2,403억 달러였습니다. 중국 입장에서 반도체는 원유에 버금가는 의존성을 보이는 핵심 수입품인 것입니다. 만약 중국이 반도체 굴기에 성공한다면 대한민국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중국은 국가경제개발 계획 12.5 규획을 통해 결국 LCD 산업에서 한국을 제치고 세계 1위로 우뚝 섰으며 그 여파로 현재 LG 디스플레이는 연간 1조 원 이상의 적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중국이 휴대폰 산업 굴기에 성공한 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최근 삼성전자는 중국 내 시장 점유율이 0%대로 떨어지며 결국 중국 내 마지막 휴대폰 생산 공장마저 폐쇄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애플과는 다르게 직접 제조를 하기에 탈중국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뿐입니다. 이제 각종 산업에서 한국을 무섭게 추격해오는 중국이 반도체 산업에서도 한국을 추월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국을 막을 수 있는 건 오직 삼성전자뿐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세계 1위이며 시스템 반도체 정복을 향해 꾸준히 전진하고 있는 삼성만이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막을 수 있는 최후의 희망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가 알고 싶은 세계입니다. 최근 중국의 2인자 리커찬 총리는 삼성전자 시안 반도체 공장을 방문하여 직접적으로 삼성에 대한 구애를 했습니다. 수년에 걸친 삼성과 중국의 협력은 첨단 기술 협력이 고부가가치 성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증명했다. 우리는 삼성을 포함한 하이테크 기업의 중국 투자를 환영하고 지식재산권을 엄격하게 보호하겠다. 물론 듣기에는 좋지만 당연히 믿을 수 없는 약속입니다. 사드 배치 문제로 아직도 한국을 압박하고 있으면서 할 수 있는 말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을 정도의 유체이탈 화법입니다. 최근에도 중국으로 공연하러 가는 미국 음대의 한국 단원들의 입국을 사드 보복 차원에서 거부했었는데 사드가 미국 장비임을 고려하면 오히려 미국 단원들의 비자를 거부했어야 했던 게 아닐까요? 하지만 감히 미국에게는 한마디도 못하고 아직도 한국만 괴롭히고 있습니다. 스스로 이렇게 행동하면서 대국이라고 자칭하는 게 참으로 당황스럽습니다.
사드 보복을 떠나서 보더라도 중국은 그동안 자국 기업을 키우기 위해 해외 기업의 지분율 한도를 49%로 제한하며 자국 기업으로의 기술 공유를 의무화했습니다. 그로 인해 수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을 공략하기 위해 진출했다가 오히려 강력한 중국의 경쟁자들만 키워놓고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며 철수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최근 중국 관영 매체 황구시보는 중국 기업이 삼성으로부터 배우지 못하면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할 것이며 자국을 넘어 세계를 향하기 위해선 삼성전자를 배워야 한다며 이례적으로 삼성을 띄우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갤럭시 노트4 사용자가 비정품 배터리를 사용해서 폭발한 일이 있었는데 당시 중국의 관영 언론들은 비정품의 사용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없이 삼성만 엄청나게 비판하며 화웨이를 밀어주던 게 바로 얼마 전인데 말입니다. 중국 지도부가 삼성전자에 손을 내미는 이유는 매우 명확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식재산권 침해와 국가안보를 이유로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부품, 소재, 장비의 대중국 수출을 제재하면서 중국의 반도체 공정 구축 속도가 느려졌기 때문입니다. 즉 미중 무역전쟁이 한국 반도체 산업의 생명을 보호해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중국의 국영기업인 칭화윤의 경우 2015년 세계 3위의 D램 기업인 미국 마이크론의 인수에 실패하고 지금은 자회사인 양쯔 메모를 통해 낸드 프레시만 생산하고 있으며 D램 양산을 추진하던 푸젠 진화 역시 지난해 10월 미국 정부의 제재로 핵심 파트너인 대만 UMC 등과의 협력 관계가 종료되어 현재 심각한 경영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중국의 계획은 세계에서 D램 수입을 가장 많이 하기에 1차적으로 이를 국산화한 뒤에 시장 지배력이 확보되면 수출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데 한국과의 반도체 기술 협력을 통해 중국의 제조업 강화를 적극적으로 막고 있는 미국의 봉쇄망을 뚫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대한민국 수출의 20%를 담당하는 반도체마저 중국의 가격 경쟁력에 밀려 해외로 생산 기지를 이전한다면 한국 경제가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직접적인 법인세 수익 감소는 물론이고 직접 고용 및 협력업체에까지 미치는 영향을 전반적으로 고려하면 국가 경제에 큰 타격이 있을 것입니다. 중국의 반도체 국위에 맞서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현재 지원은 초라하며 환경부와 노동부 같은 정부기관 및 각종 환경단체들은 삼성을 마치 적으로 보고 있는 듯합니다. 최고 경영자는 연일 재판을 받으러 불려다니고 있어 책임 경영에는 제동이 걸린 상황인데 이제 판사에게 경영 관련 잔소리까지 듣고 다니고 있습니다. 좁은 재판정 안에서 법조문에 근거하여 세상을 보는 한 명의 법조 공무원이 판결과는 관계없는 자신의 시각으로 자산 규모 400조 원, 임직원은 50만 명에 달하는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에게 경영에 관한 오지랖을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는 사이 올해 세계 반도체 제조사 매출 1위는 비메모리 반도체 제왕 미국의 인텔이 다시 차지할 것이 확실하며 삼성은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장악하고 있음에도 가격 폭락으로 인해 인텔에게 왕자를 양보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반면 화웨이의 자회사 하이시리콘은 1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41%나 급증하며 14위에 올랐습니다. 화웨이가 출시하는 스마트폰 중 70%에는 하이시리콘이 설계한 AP가 탑재돼 있어 향후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더욱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글로벌 파운드리 중 7나노 이하의 초미세 공정은 삼성전자와 TSMC만 가능한데 하이시리콘은 모든 물량을 TSMC에게 몰아주고 있습니다. 이제 범중하권 반도체 동맹이 결성되어 삼성에게 그 칼끝을 겨누고 있는 것입니다. TSMC의 올 3분기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은 직전 분기보다 1.3% 늘어난 50.5%로 삼성전자보다 2배 이상 높은 상황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 4월 시스템 반도체 비전 선포식에서 오는 2030년까지 메모리에 이어 파운드리를 포함한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도 확실한 1등을 하겠다고 표명했었지만 그 목표는 현재 점점 멀어지고만 있습니다. 프리미엄 스마트폰 분야에서 삼성전자와 경쟁을 하고 있는 애플 역시 삼성에 대한 견제를 위해 TSMC를 선호한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즉 삼성은 파운드리 시장에서 자사의 물량 외에는 별다른 우군이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5G 시대를 맞아 핵심 두뇌 역할을 하는 반도체 시장은 앞으로도 급격한 발전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메모리 시장은 중국이 무섭게 따라오고 있으며 비메모리 시장은 기존 강자들의 경제로 인해 아직까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합니다.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지속적으로 삼성의 도움을 요청하며 달콤한 제안을 하고 있지만 그 끝은 결코 좋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기에 삼성은 외롭게 한국 반도체 산업을 지탱해 나가고 있습니다. 과연 대한민국 정부는 반도체 산업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2019년 대한민국 예산은 약 470조 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정부가 비메모리 반도체 산업 진출을 위해 지원하겠다는 금액은 매년 1,000억 원입니다. 10년 동안 총 1조 원인 것입니다. 반면 중국은 국가 주석부터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1, 2차 반도체 펀드를 조성해 투입하는 자금만 이미 57조 원입니다. 또한 중국과 대만은 현재 강력하게 연합하여 한국의 반도체 산업을 무너뜨리기 위해 마치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습니다. 이는 아마 처음 보는 장면은 아닐 것입니다. 이미 70년 전에 한국은 중국에게 아주 호되게 당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첨예한 국제산업 전쟁의 시대에서 어정쩡한 2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느냐 아니면 죽느냐, 먹느냐 아니면 먹히느냐만 있을 뿐입니다. 이제 한국은 대한민국의 대표 선수에게 그에 걸맞는 대우와 존중을 해주고 있는지 스스로 자문해 봐야 하는 때가 된 것이 아닐까요?